학년 통합과학 1차 지필고사 지구과학 파트 6번 프린터부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표는 어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가로축은 화석의 종류가 나와 있고 지층은 대문자 A부터 E까지 지층입니다. 지층. 그래서 A라고 하는 화석은 A, B, C 지층 속에 들어있고 B라고 하는 화석은 A, B 지층에, C라고 하는 화석은 A, B, C, D, E 모든 지층에 들어있고 D라고 하는 화석은 B와 C 지층에, 그 다음에 마지막 E라고 하는 화석은 D, E, F 이렇게 화석의 지층에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지역의 지층을 두 개의 지질시대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 곳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 C와 D가 나오죠. 자, A라고 하는 화석이 A, B, C 지층에 존재하지만 D, E, F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뭐 여기 없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쭉 없고, 그 다음에 C는 상관없고 D는 B, C 있다가 여기서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D부터 생성됐기 때문에 크게 두 개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이거는 C와 D 사이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풀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 프린트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인 삼엽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 그림은요,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인 공룡입니다. 다 같은 경우는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인 화폐석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화석입니다. 시대를 대변하고 그 시기만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 시작부터 끝까지 고생대 전체에만 살았고 고생대가 끝나면서 삼엽충은 멸종하죠. 공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대만 살고 계속 다른 시대에 살지 않았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될 것이고, 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이 화석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구상에 출현한 순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죠. 답은 가, 나, 다 순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오래 살았다. 자, 특정 지역에만 오래 살았던 생물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생존 기간은 길고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화석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산호하고 고사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모두 바다에서만 생활했다. 자, 공룡은 대표적인 육지의 화석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용인고 아래의 지층에서 만약에 삼엽충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고생대다. 지층의 생성 시기와 그 다음에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화석이죠. 용인고 밑에 자, 삼엽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암모나이트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고 여기는 중생대 때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는 화석이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화산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시상화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하면 답은 4번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화석들이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그림도 역시나 아주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자, 이거는 발견된 공룡 발자국입니다. 공룡 발자국도 생물의 어떤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석이라고 인정을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새겨진 암석은 화성암이다. 대부분의 화석은요, 퇴적암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성암과 변성암은요, 높은 열과 또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화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층은 중생대 육지라고 했죠. 중생대 육지. 네, 이게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룡이니까 중생대고 공룡이니까 육지가 되겠죠. 자, 공룡 발자국은 주로 삼엽충 화석. 삼엽충은 어느 시대?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지층은 화석이 생성된 이후에 심각한 지각 변동을 받았다. 심각한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면 이 화석이 남아있을 수 없었겠습니다. 틀렸고요. 5번. 이 지층은 깊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이후 수면 위로 융결했다. 깊은 바다 밑에서 생성되지 않았죠. 육지의 어떤 얕은 호수나 강 정도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룡 발자국은요, 육지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깊은 바다가 아니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고생대에 있던 또는 중생대, 신생대의 화석들은요, 해양 생물들이 많지만 일부 몇 개 되지 않은 공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생대 대표적인 거 메머드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육지의 화석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가 무슨 소린지 좀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4번. 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호를 얘기하는데요.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도에 있는 산호는요, 위도 30도, 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반구로 30도, 북반구로 30도 대략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답니다. 상대적으로 현생 산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산호는 꽤 따뜻한, 그쵸? 깨끗하고, 그리고 얕은, 그쵸? 따뜻하고 깨끗한 얕은 바다에서 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위도배 분포를 봐도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따뜻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고생대에도 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분포를 봤더니, 자, 여기 적도입니다. 자, 남반구로 30도까지는 비슷한데 이렇게 거의 북반구 한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현재 이 위치는 굉장히 추운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산호와 고생대 산호 사이의 어떤 미도 분포를 비교한 결과 타당한 것은 얘기했습니다. 1번. 고생대의 산호와 현재 산호는 전혀 다른 종류이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자, 같은 종류이죠. 같은 종류인데, 그 분포하고 있는 위치가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뭘로 판단하시냐면 이게 고생대잖아요. 고생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륙이 하나로 뭉치는 초대륙을 형성하죠. 그리고 고생대 이후에 다시 대륙이 이동합니다. 고생대 말에 대륙이 이동해서 초대륙을 이루고 또 대륙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땅덩어리들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호가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지질시 동안 산호의 서식 환경 바뀌었다. 뭐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자, 고생대에서의 산호는 현재보다 차가운 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극지방에서 적도를 이동하였다. 이것도 아니고 답은 5번. 자, 고생대 이후에 대륙이 이동함에 따라서 산호화석이 생성된 지역도 함께 이동하였다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호의 서식 환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단지 그 살았던 땅덩어리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위도가 이렇게 넓어졌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도 살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화석이 생성될 때는 따뜻한 지역이었으나 이것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프린트 보겠습니다. 7번 프린트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은요. 지질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여 순서 없이 상대적인 길이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긴 시대, 요 D가 선캄브리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긴 게 C가 되는데 요 C가 바로 고생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 길죠. 얘가 중생대가 되고 B가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시대가 선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오존층이 생성된 시대는 A다. 오존층은 언제 생성되죠? 오존층은 고생대에 형성됩니다. 그런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C 되겠습니다.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던 시대는 B다. 암모나이트는 언제냐면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인데 B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한 시대는 C다. 언제죠?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한 시대는요.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니까 A가 되겠죠. 자, 화석이 가장 드물게 발견된 시대는 D다. 그렇죠. 개체수도 적었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지나다니면서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있었던 화석도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지각 변동으로 많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A시대의 후기에는 대륙들이 모여 판게아를 형성했다. A시대가 뭐죠? 네, A시대가 중생대, 판게아를 형성한 거는 고생대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A가 아니라 C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08페이지부터 208이 아니라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에 보면요. 이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 풀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교과성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질시대들을 대한
상세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6번 풀겠습니다. 자, 가는 지지시대 동안 해양 생물의 수 변화와 대륙 이동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생물 대멸종 전후 북극해, 자, 북극해에 서식하던 생물들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이다 했습니다. 대멸종이면 언제를 나타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암모나이트거든요. 앵무족에. 그다음 여기가 고생대.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얘가 바로 지금 삼엽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멸종하고 이렇게 암모나이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완종류가 나타나고 이런 거는 여기가 바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고생대에는 이렇게 생물들이 거의 없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교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한번 멸종, 이렇게도 한번 멸종. 그 다음에 다시 더 큰 멸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멸종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여기 가서 엄청나게 큰 멸종이 있죠.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한 5번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정도 한 번 해서 5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에서 C보다 A의 해양 생물의 종이 더 다양했다. 자, 이게 해양 생물의 수잖아요. 과의 수입니다. 과의 수. 해양 생물 과의 수. 그래서 하나하나 삼엽충 1개, 2개, 3개가 아니라 삼엽충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A보다는 C가 훨씬 더 종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물 중이 다양한 것은 반대죠. A보다 C가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에서 B시대 말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판개 형성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시면 가에서 B시대잖아요. B시대는 고생대잖아요. 여기가. 고생대 말에, 죄송해요. 여기가 고생대고, 여기가 중생대고, 여기가 신생대니까 가에서 B시대 말이라고 하면 중생대입니다. 그래서 판개화 형성 때문인 것은 어디죠? B가 아니라 A시대 말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해양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한 시기는 중생대 말이다 했는데 가장 많이 멸종한 시기는 자, 보세요. 멸종한 수를 보시면 자, 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중생대 말보다는 줄어든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생대 말이 아니라 고생대 말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나와 같은 대멸종은 가에서 A시대 말에 나타난다. 그렇죠. 북극해니까 해양이잖아요. 해양 생물들의 대멸종이 시작된 것은 바로 고생대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선생님 본 것처럼 북극해에서 서식하던 이 말은 바다 생물이 절멸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와 같은 시기에 육지에서는 공룡이 멸종했다. 자, 나가 아니죠. 여기는 나와 같은 시기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니까 그 삼엽충과 방추충과 같은 육지 생물들이 멸종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